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총 295명의 의원 중에서 149명의 찬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연설에서 자유를 27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유주의 정통성을 확고히 뿌리박았습니다.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은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극악무도한 세력들에게 거꾸로 역행되어 왔던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물결은 큰 대양을 향해서 도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정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찬성 149, 반대는 136. 이는 단순히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그 자체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140쪽이 넘는 구속 사유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결정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국회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의로운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법부는 법대로 판단할 것이고, 과거 일방적으로 좌파들에게 장악되었던 대법원이 이제 좌우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법치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세력들의 극단적인 판결은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는 판결들이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문재인에게 가장 먼저 좌파 무죄 같은 특혜 판결이 사라지고 공정하고 엄격한 법치주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법치가 작동하게 되면 민주당은 분당 수준의 심각한 분열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개딸들은 대대적으로 배신자 색출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민주당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윤미향 사건,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 조국과 최강욱 사건,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태양광과 탈원전 정책 등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는지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패의 종합 세트의 결정판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절박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고, 선장 없는 배는 방향을 잃어갈 것입니다. 정청래 같은 부패한 인물이 리더십을 탐내고 있는 것만 봐도 민주당에는 심각한 세포 분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힘당은 지난 몇 년 동안 리더십 부재로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등장으로 정권을 찾아왔고 마침내 재정비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당은 친이 친박 갈등을 넘어서 안정된 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이재명은 인생 최악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지금까지 김만배, 정진용, 김용, 이화영 등의 가끔 흔들리면서도 이재명을 지켜왔습니다. 혹시나 이재명 대권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통과는 이들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비극적 종말,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은 이재명에게 최악의 적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아무리 공천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재판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서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 모든 제목은 이재명에게 또 넘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에게 남은 것은 유일하게 대장동 돈의 파워뿐입니다. 개딸들만 재판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동안 친형과 형수에 대한 반인륜 측근이라는 5명의 어머니의 죽음 등등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잡범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대한민국은 권력형 부패와 비리의 늪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도 새로운 판도를 그리면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저주는 민주당의 파멸로 심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정의로운 개혁은 윤석열 시대로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전환시대의 리더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 상황에서 협치나 상생은 단순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안정된 국가, 강력한 통치력은 적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가장 두려운 존재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단순히 국가를 유지하는 것만 아니라 다시 한번 큰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개인적 잡범 수준이라면 문재인은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망친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는 권력을 이용한 수십조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빼돌린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북한이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문재인은 한마디 비판도 못한 채 북한 당국에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면서 국가 위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무능하고 악질적인 권력은 더 이상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이 이번 국회에서 일어난 역사적 결정입니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민주당의 부패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가공할 권력형 비리를 비롯해서 최강욱의 의원직 상실, 윤미향의 2심 무죄 판결, 돈봉투 사건의 윤관식과 강내구 구속, 그리고 송영길과 조국의 구속 예약, 이성윤의 감찰, 추미애 아들의 사법 처리 등등 당군 이래 최대 금융비리,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실체였습니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이끌고 있는 사법부는 끊임없이 정치적 판결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정치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았고 그 죄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대법관들의 사법 거래와 대장동의 50억 클럽, 사법부의 치욕적 역사가 될 것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추미애 법무장관 등 문재인 검찰에서도 적지 않게 수갑을 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집권 이후에 이해찬과 유시민 등은 20년 장기 집권을 예언해왔고 2020년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하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여서 대한민국은 부패와 비리의 산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국가 채무는 450조나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 450조, 매년 100조의 국부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보수 정권의 정책은 조작이라고 선동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민노총, 시민단체, 정교조, 그리고 종북주의자들은 지난 정권에서 급속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결합, 돈과 권력이 모여서 강력한 카르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개딸 부대와 함께 연합해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집단 행동을 감행해 올 것입니다. 전환기의 리더, 국가를 위해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공권력이 폭력을 제압하는 강력한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은 이재명이었지만 끝은 문재인으로 마감될 것입니다. 현 시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